자, 순열에 또 마찬가지로 원순열까지의 주요 문제를 또 한번 설명을 해볼 텐데, 자, 첫 번째 문제 보겠습니다. 자, 지금 니네가 이거 좀 중요한 게 수야, 수. 얘 숫자들이 아니라 사실 수들의 합이라는 건 뭐냐면 1234 더하기 1243 더하기 1423 더하기 1432. 그러니까 얘를 다 더하겠다는 뜻인 거거든. 근데 그냥 편하게 이렇게 설명해 볼게. 야, 집중해. 자, 1, 2, 3, 4를 일렬로 나열하는 경우에 쓰인 4팩토리얼 24가지 수가 지금 현재 존재를 하는데, 내가 일단 먼저 뭐에 관심을 볼 거냐면 1의 자리 수만 한번 관심을 가져볼게. 야, 여기 지금 현재 24가지 종류의 수가 있다? 24가지 수의 종류가 있는데, 내가 지금 현재 관심을 갖고 있는 건 바로 뭐냐면 1의 자리수만 한번 생각을 해보려고 해. 들어봐. 야, 1의 자리수가 가능한 거 있잖아? 1도 있고 2도 있고 3도 있고 4도 있는데, 자, 중요한 한마디는 여기서 끝나요. 잘 들어. 들어야 돼. 전체 숫자가 24개거든? 여기는 1, 2, 3, 4가 각각 몇 번씩 나올까? 자, 24구작 드라마야. 근데 주인공이 4명이야. 돌아가면서 공정하게 나오게 됐대. 그러니까 한 명당 6번씩 나와야 되지 않을까? 전체에 1의 자리 숫자가 24개인데, 근데 그 종류가 1, 2, 3, 4, 4개밖에 없잖아, 그제? 그럼 한 친구당 6번씩 나와야 되잖아? 그래서 1의 자리 수만 모두 더해라 라고 하면 요거 다 더한 다음에 거기다 뭐 해주면 된다? 6을 곱해주시면 되는 거야. 다 6번씩 나올 테니까. 다시 한번 얘기할게. 여기 지금 1의 자리 수가 24개야, 24개. 근데 24개인데 원소가 4개씩이니 하나당 6번씩 나와야 되는 게 맞는 거겠죠. 이해돼? 그러니까 이것도 다양하게 변형된단 말이야. 숫자가 1, 2, 3, 4가 아니라 다른 숫자고, 숫자도 4자리가 아니라 5자리고, 막 이렇게 많이 변형이 된단 말이야, 문제가. 그러니까 이해를 해야 돼, 이해를. 자, 10의 자리 간다. 야, 10의 자리 수도 10도 있겠고, 20도 있겠고, 30도 있겠고, 40도 있겠지. 여기 30도 있겠지, 30. 여기 20도 있겠지. 10도 있겠지. 40도 있겠고, 20도 있겠고, 막 30도 있겠지. 이런 놈들이 있겠지. 24개. 그런데 마찬가지로 종류가 4종류다 보니까 각각 몇 개씩 나온다? 6개씩 나온다는 거야. 그럼 이거 다 더하면 얼마죠? 10에다 6을 곱한 60이에요, 60. 100에다 6을 곱한 600이에요, 600. 그러면은 100의 자리수하고 1000의 자리수도 마찬가지로 계산해주면 6000이 나오고 6만이 나오니까 다 더해주면 66,660. 그래서 3번이 정답이 된다. 이런 식의 논리로 접근해주는 게 편해. 나중에 숫자 종류 바뀌거나 개수가 좀 많이 바뀐다 하더라도. 이해되겠냐? 자, 꼭 이렇게 잘 이해해 주시길 바라고. 좋아요. 43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문제랑 비슷한 문제가 사실 좀 많이 나와서 뭐 이 문제가 중요하다보다는, 자, 빈 의자도 독립된 원소로 보겠다라는 뭐 그런 유의 문제야. 자, 이것도 사실 뭐 꼭 풀어야 되기 때문에 니네가 문제를 풀어왔을 거고, 그럼 바로 풀기 시작할 텐데, 여학생 2명과 남학생 3명과 빈 의자 하나를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사실은.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바로 뭐냐면 여학생이 이웃하지 않게 하는 경우. 자, 우리가 특정 원소가 이웃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면 이웃해도 상관이 없는 걸 먼저 나열을 해. 그래서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에 그 다음에 빈 의자라고 해가지고 요 4가지 원소를 일단 먼저 일렬로 나열하는 거야. 왜냐면 빈 의자의 양 옆에 여자가 앉아도 그건 여자가 이웃하지 않는 거로 본다 하니까 빈 의자도 그냥 하나의 독립적인 원소로 생각을 하는 거죠. 빈 의자도. 그래서 얘를 나열하는 방법수가 몇 가지냐면 4팩토리얼이 된단 말이지. 그럼 여자애들이 이제 선택을 한다고. 요 중에 어디에 내가 선택을 할까? 어디에 앉을까? 뭐 이런 것들을 니네가 고민하기 시작을 한다고. 그럼 첫 번째 여자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5가지. 자, 두 번째 여자가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몇 가지? 4가지. 그래서 얘를 계산해주면 되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 빈 의자가 좀 많아지면 문제가 또 생겨. 빈 의자끼리는 구별이 안 된단 말이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봐. 의자가 지금 6개가 아니라 예를 들어 8개 의자가 있었던 거야. 문제를 바꿔봐. 인원수는 똑같은데 의자가 2개 늘었어. 그럼 이거는 남자 1번, 남자 2번, 남자 3번. 자, 빈 의자, 빈 의자, 빈 의자를 일렬로 나열해야 되는데, 그럼 이거는 6팩토리얼인데, 자, 빈 의자끼리는 구별이 안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인 3팩토리얼로 나눠주시면 되는 거야. 이해가 돼? 얘네들은 구별이 안 되니까. 지금 살짝 이해가 안 된 표정들이 몇 명 보이는 것 같은데.
그러니까 남자애들이 의자에 앉는 생각하지 말고 남자애들이 의자를 이렇게 들고 있는 거지 이렇게 이거를. 그러니까 빈 의자 3개와 의자를 들고 있는 남자애 3명을 일렬로 나열할 텐데 빈 의자끼리는 구별이 안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거의 개수만큼 팩토리를 나눠주잖아. 요게 남자 1번, 2번, 3번과 빈 의자 3명을 나열하는 방법일 수가 될걸? 정말 맞지? 그지? 내가 막 억지로 막 강요하고 있나? 그래서 이렇게 나열이 되잖아? 그럼 여자애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들이 좀 많아졌네 이번엔. 그죠? 여자애들이 앉을 수 있는 자리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개니까 자, 여자 1번이 앉는 경우에서 몇 가지? 7가지. 여자 2번이 자리에서 하면 몇 가지? 6가지. 자, 이런 식으로 생각해 주시면 되겠다. 그러니까 애들이 꽉 차 있으면 안 어려웠는데 빈 의자가 있는 경우는 좀 어려워하더라고. 자, 빈 의자 포함해서 나열하세요. 빈 의자는 서로 구별이 안 되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로 나눠서 생각하는 것이 올바른 방법이 된다. 그러니까 니네가 이 문제 풀면서 이런 생각 안 했을 거 아니야. 이런 것도 적어도 되는 거 아니야? 빨리 적고 그러면 좀 덜 졸릴 텐데. 졸린 사람 어떻게 맨날 게임하면서 그래. 부들부들. 자, 다음 문제 44번 문제 한번 더 볼게. 자, 이 문제도 뭐 다 맞았을 거라 생각하고 또 근데 풀이 방법이 다를 수가 있는 거잖아. 그지? 어떻게 다 다르더라 같은 사람 머릿속에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자, 5자리 수를 만들려고 하는데 근데 중요한 건 이미 밑줄이 쳐 있는데 7을 2개 이상 포함하는데 7끼리는 이웃하지 않아야 된대. 자, 7을 2개 이상 포함하는데 7끼리는 서로 이웃하지 않게끔 설명을 해야 된대. 야, 7을 5개 쓰면은 무조건 이웃할 수밖에 없고 7을 4개 사용해도 무조건 이용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건 경우의 수를 자, 7을 2개 사용하는 경우하고 자, 7을 3개 사용하는 경우로 웬 7을 2개 이상 포함하는데 4개 이상 되면 무조건 이웃하게 되니까 경우의 수를 2가지로 나눌 수밖에 없고 그럼 7을 3개 사용하겠다는 건 7 쓰고 딴 거 쓰고 7 쓰고 딴 거 쓰고 7 쓰겠다는 뜻입니다. 근데 같은 문자 7만 중복할 수 있으니까 나머지 7을 제외한 자 1, 2, 3, 5, 9는 중복이 불가능하고 그럼 여기 오는 경우의 수 5가지 여기 오는 경우 수 4가지 졸지 좀 마 이씨. 그래서 몇 가지? 자 5 곱하기 4인 자 20가지 경우의 수가 오게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 20가지 경우 7을 3번 사용하면 근데 7을 2번 쓰잖아. 그 위치를 먼저 선정해 줘야 돼. 7 쓰고 딴 거 쓰고 7 쓰고 딴 거 쓰고 딴 거 쓰고 7 쓰고 딴 거 쓰고 딴 거 쓰고 7 쓰고 딴 거 쓰고 7 쓰고 딴 거 쓰고 딴 거 쓰고 딴 거 7 쓰고 딴 거 쓰고 7 쓰고 딴 거 쓰고 7 쓰고 딴 거고 딴 거 쓰고 7 쓰고 딴 거 7 쓰고 딴 거 7 쓰고 딴 거 7 쓰고 자 이렇게 경우의 수가 몇 가지냐면 6가지 경우의 수가 기본적으로 들어간다고. 7이 들어가는 위치. 그래서 어떤 경우나 여기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나머지 5개 중에 하나, 4개 중에 하나, 3개 중에 하나. 그러니까 5 곱하기 4 곱하기 3이 그 이후에 또다시 곱해지겠죠. 다 똑같다는 거야. 하다 보면은. 자, 그래서 요거 곱한 거랑 요거를 더해주시면 내가 어느 정도 된다. 그럼 요거 이제 5, 4, 3 곱하면 이제 12에다가 이게 60인가요? 그죠? 360이고 요 20까지니까 2개 더하면 자, 380까지 경우에서 나오게 된다. 이렇게 정답을 볼 수가 있겠네요. 되겠냐? 그러니까 다소 노가다도 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무조건 순열, 그래서 빵 순열, 조합, 빵 조합 이게 아니라 노가다를 좀 띄고 난 다음에 순열, 노가다를 좀 띈 다음에 조합 이런 경우도 많이 나오니까 너무 한꺼번에 수학적으로만 해결하지 말아라. 이거 교육과정이 되게 좋아하고 되게 중요하게 다루는 주제 중에 하나예요. 그 평가원에서 학교 선생님에게 뭐 준단 말이야? 애들 좀 이렇게 좀 가르쳐라? 거기 언급이 돼 있어요. 하나하나 노가다 띄는, 노가다라고 써있진 않겠지. 하나하나 경우를 잘 나눠서 하는 이런 거를 연습시켜야 된다. 뭐 중요하다. 뭐 이런 것들이 적혀 있다고. 그러니까 노가다 문제는 분명히 나오긴 나와요. 뭐 한두 개가 아닐 거야. 여러 개가 나온다고. 이번 특히 중간고사 시험 보면 그런 게 많겠지. 5.3 간다, 5.3. 사실 뭐 이건 어려운 문제는 아니야. 왜 28번이나 됐고 4점이나 주는지 난 이해가 사실 잘 안 되는데 정답률이 없죠. 그러니까 이거는 문제를 낸 사람이 100점 미스를 한 거야. 어려운 문제가 아닌데 28번이면 좀 많이 틀려야 되는 거 아니야? 주관식인데? 근데 별로 이렇게 오답률이 안 나와 있다는 얘기는 문제가 어려운 문제는 아니라는 얘기인데 야 봐봐. 중요한 건 그거야. A가 연속되면 수신 불가능. 방금 거랑 좀 비슷한데 일단은 전체 문자가 처음에 ABC 올 수 있어. 두 번째 ABC 올 수 있어. 세 번째 ABC 올 수 있어. 전체 경우수 몇 가지냐면 27가지. 전체 경우수가 3 곱하기 3 곱하기 3인 28가지. 그럼 여기서 이제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A가 이웃하는 경우를 이제 빼야지. A가 자 이웃하는 경우의 수를 이제 빼주시면 되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A가 너무 좋아해. 와우 A에 A. 한 가지겠지?
그럼 A가 이웃하는데 앞에 이웃하고 뒤에가 B일 수도 있고 앞에 이웃하고 C일 수도 있고 뒤에 이웃하는데 B일 수도 있고 뒤에 이웃하는데 C일 수도 있고 그럼 이거 말고는 A가 이웃하는 경우가 없는데? 5가지밖에 안 되죠? 그래서 27가지에서 5가지 경우에서 뺐으니까 정답은 22가지다 라고 이렇게 보는 게 적합하겠다. 나 선생님이 풀이를 직접적으로 안 알려주는 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고난도 문제는 직접적으로 아닌 건 이런 거는 그냥 선생님이 전달을 해주는 거야. 이런 거. 이런 식이 좀 편하겠다 라고. 53번이었고요 5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인터넷 사이트의 회원인 철수는 그럼 니네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해야 된다? 이게 꼭 풀도 아닌데 왜 선생님이 이걸 놨을까? 내가 볼 땐 자주 나오거든. 내가 볼 땐 자주 나오거든, 이 문제가. 자, 58번 문제 같은 경우는 뭐 우리가 오늘 의무적으로 풀어야 될 사실 과제가 아니어서 니네가 문제를 안 풀어왔을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그 아까 선생님이 풀 시간 줬는데도 못 풀 수도 있을 거고 난 보자. 0을 사용할 수 없고 회원번호를 이용해서 만드는데 회원번호를 나타내는 수를 각자의 세보도록 했고 서로 다른 비밀번호. 그러니까 지금 얘가 사용할 수 있는 수를 한번 보면은 일단 먼저 4의 배수가 돼야 된다는 정보가 있고요. 회원번호의 각 자리에 쓰인 숫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 6, 5, 4, 9, 0은 사용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회원번호에 적혀있는 숫자와 0은 사용할 수 없다. 그럼 내가 사용하는 숫자는 1과 2와 3과 4인데 5, 6 안 되고 7과 그다음 8이라고 하는 자, 요런 숫자들만을 이용해서 또 있을 텐데 7이죠, 7. 1, 2, 3, 4, 5, 6, 7, 8까지. 잠깐만. 뭐 다 빼먹나? 5개니까 5개인데 맞는데? 맞지, 그러면? 이거지? 0을 사용할 수 없고 6, 5, 4, 9를 쓸 수 없으니까 사용할 수 있는 숫자는 5개의 숫자를 이용해서 내가 지금부터 비밀번호를 만드는데 자, 여기 중요한 건 4의 배수죠. 야, 어떤 수가 4의 배수가 되기 위한 조건은 바로 뭐냐면 가장 마지막 두 자리가 4의 배수가 돼야 돼. 100의 자리 수 이상은 다 4의 배수가 되기 때문에 가장 마지막 자리 두 자리가 4의 배수이면 돼. 그럼 그런 조합을 따져보자고. 야, 이걸로 만들 수 있는 마지막 자리 두 개의 4의 배수인 건 땡땡 1, 2. 16 불가능해. 6이 없거든. 20 0이 없거든. 24 4가 없거든. 28 28. 자, 28로 끝나면서 땡땡 28. 32 오케이. 32 앞에 땡땡. 그럼 36 안 돼. 40 안 돼. 44 안 돼. 48 안 돼. 52 안 돼. 56 따져야 된다는 거야. 지금 내가 하는 이 과정이. 이게 노가다겠죠, 그래서. 56 안 돼. 60 안 돼. 64 안 돼. 68 안 돼. 72 7이 돼. 72. 자, 76 80 84 88 92 96 불가능하고 그럼 일단 얘를 이용해서 만들 수 있는 가장 마지막 자리가 4의 배수인 건 이런 4가지 케이스가 가능하겠다. 하나씩 따지는 거야? 야, 내가 만약에 마지막에 1, 2로 끝난다는 얘기는 여기가 3, 7, 8을 쓸 수 있는데 마지막 조건이야? 야, 회원 번호보다 커야 된대. 어딨어? 회원 번호가 나타내는 수보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나타낸 이 표가 6549보다 커야 되거든. 그럼 당연히 앞에 7 또는 8로 시작을 하겠지? 그럼 경우의 수가 2가지겠지? 그래서 예를 들어 만약에 7을 사용했다 쳐? 그럼 여기는 이제 나머지 3하고 8 중에 아무거나 와도 되거든. 그럼 또 경우의 수 2가지가 돼서 아, 얘는 경우의 수가 4가지겠다. 그럼 4, 4, 16 이러지 말라는 거야. 너무 성급한 일반으로 우리 적용. 그죠? 자, 28 볼까요? 28도 내가 지금 현재 2하고 8을 사용했단 말이야? 그럼 남는 게 1, 3, 7만을 가지고 요 앞에 있는 수를 만들어야 된단 말이야? 그럼 여기는 천의 자리 숫자에 올 수 있는 게 7밖에 없다고. 7밖에. 그러니까 7이 와야 돼. 무조건이야 이건. 경우수가 한 가지야. 그럼 여기에 이제 1의 올 것이냐 3의 올 것이냐 경우수는 2가지만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여기서 마찬가지로 3, 1을 썼어? 그럼 남는 게 누가 남아? 1, 7, 8이 남아? 그럼 7하고 8이 둘 다 천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있으니 그럼 이거는 위에 있는 이상한과 동항이어서 이건 4가지겠고 그럼 7, 2? 그럼 7하고 1을 썼으면 남는 게 1, 3, 8이고 그럼 천의 자리 숫자가 될 수 있는 건 8밖에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건 경우의 수가 2가지겠죠. 그래서 6 더하기 6. 정답은 그래서 12가 정답이 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됐어? 됐니? 자, 그래서 58번 문제는 또 이렇게 해결해 봤네요. 몇 개 남았냐? 한 4개 남았나? 자, 60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
자, 이것도 사실은 꼭 풀어야 되는 기출문제는 아니었기 때문에 아마 선생님이 아까 시간을 좀 줬을 때 뭐 푼 사람도 있겠고 좀 못 푼 사람도 있을 텐데, 그래서 다음 시간에도 선생님이 마찬가지로 이게 문제 번호를 적어주면은, 그러니까 얘들아, 그 니네가 질문할 문제 이런 건 다 미리 준비해 와야 돼. 내가 이따가 수업 시작해서 막 이렇게 돌아가면서 질문 받을 때 그때서야 막 이걸 질문할까 저걸 질문할까 하지 말고, 그때는 이런 문제를 풀고, 내가 질문할 문제를 미리 준비해 오지 않으면은 좀 곤란해. 알겠지? 미리 채점만 띡 해오지 말고 틀린 거 다시 풀어보고 한 번 정도 최소한. 그래서 내가 이거는 질문해야겠다라는 문제를 좀 준비해와. 긴가민가 하는 그런 게 느껴져 나도. 그러면 안 된다는 거야. 나 이건 질문해야지. 이건 말아야지. 딱 그게 준비돼 있어야 돼요. 자, 갈게. 내가 1, 2, 3을 중복해서 5자리 수를 만들려고 한단 말이야. 근데 지금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27번째 수래. 와, 이거 언제 노가다를 띄나 생각이 든 들기지. 근데 한 번 정도는 좀 필요할 것 같아서 조금만 노가다 뛸게. 1, 1, 1, 1, 1이 가장 작은 숫자겠지? 그 다음에 2로 끝나고 3으로 끝나는 게 그 다음 숫자겠지? 그 다음에 1, 1, 1, 2, 1, 2고 3이고, 그 다음에 1, 1, 1, 3이고 1이고, 2고 3이고, 지금까지가 9개의 숫자. 즉, 3의 제곱만큼의 숫자가 지금 3이 된 거야. 근데 이런 패턴으로 보면, 자, 봐봐. 여기까지가 지금 현재 3의 제곱, 그러니까 작은 순서대로 나열했을 때. 1, 2, 3을 중복을 허락해서 5자리 수를 만드는데 작은 순서로 나열했을 때 이게 지금 9번째 숫자잖니? 그죠? 이게 지금 미쳤냐? 9번째 숫자. 그럼 지금 일단 27번째 숫자가 뭐냐를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가지고. 그럼 봐봐. 그 다음 뭐겠어? 1, 1, 2, 1, 1이겠지? 근데 마지막에 있는 두 자리가 바뀌는 경우의 수가 지금 현재 9가지이기 때문에 1, 1, 2로 시작하면서 10의 자리와 1의 자리 바뀌는 이것도 마찬가지로 9개. 그러면은 1, 1, 3으로 시작하면서 1, 1로 끝나는 그것도 9개. 그럼 결과적으로 이런 세트가 3개가 나오게 되면 마지막이 9 더하기 9 더하기 9, 여기까지가 3의 3승계만큼의 숫자가 될 텐데 마지막 숫자는 그래서 1, 1, 3, 3, 3이 될 것이다. 이게 바로 3의 구성수. A1이 바로 얼마다? 1, 1, 3, 3, 3이야. 근데 중요한 건 뭐냐? 봐봐. 에이. 나 나쁜 사람 만들지 마. 야, 곱하기라는 건 뭐야? 방금 했던 경우의 수를 똑같이 다 또 구하라는 거야. 그럼 지금 1, 1로 시작하는 게 지금 다 나왔지, 그지? 그러면은 1, 2로 시작하는 세 가지 경우의 수, 세 가지 경우의 수, 세 가지 경우의 수, 그럼 여기서 또 27가지가 쭉 나오겠지? 그럼 그 다음 수는 바로 뭐다? 1, 2, 3, 3, 3이겠지. 그 다음은 1, 3, 3, 3, 3이겠지. 그러니까 마지막에 3, 3, 3으로 끝나는 건 다 동일한데, 3, 3, 3으로 끝나는 건 다 동일한데 앞에 있는 두 개만 계속 바뀌겠구나. 그래서 1, 2일 수도 있고 1, 3일 수도 있고. 자, 근데 궁금한 건 이 중에 3의 배수가 몇 개냐? 자, 우리 3의 배수 판정은 어떻게 하죠? 숫자들의 합이 3의 배수가 돼야 되는데 1의 자리, 10의 자리, 100의 자리는 이미 다 그 합이 3의 배수가 되니까 니네가 할 건 요 두 개의 숫자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것만 골라주면 돼. 그래서 뭐 있을까요? 1, 2 있겠죠? 2, 1 있겠죠? 6 되는 방법은 뭐 있을까요? 3, 3 있겠죠? 또 있나요? 자, 마지막에 9가 이제 3, 3으로 끝날 텐데 이거 말고 두 숫자의 합이 3의 배수 되는 방법이 또 있나? 없죠? 3 있고 6 있고 끝. 그래서 정답 몇 가지? 3가지만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 라고 봐주시면 되는 거예요. 9개 중에 3가지가 그 수가 3의 배수가 되게 된다. 자, 이게 이제 바로 60번 문제다. 자, 69번 문제. 문제 한번 보세요. 그림과 같은 3줄짜리 좌석 9개의 좌석에 남자 5명과 여자 4명이 함께 앉으려고 그래. 근데 지금 우리가 뭐 수업이 이제 한 10분밖에 안 남아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것도 있겠지만 니네 아마 이거 문제 지금 안 풀려 있는 사람이 많지? 내가 아까 한번 풀어봐라 했을 때, 그러니까 물론 이제 뭐 아니 뭐 보성이야 어쩔 수가 없잖아, 그지? 학교에 안 들어가니까 그냥 구경하는 거야. 니는 그냥 저런가 보다 하면 구경하는 거고. 그 나머지 친구들은 사실은 아까 선생님이 그거 제외하고 문제 풀어보라 했으니까 아니다, 아까 내가 풀어보라 했으니까 니네도 풀긴 풀려 있어야 되는 거긴 하네, 그지? 야, 봐봐. 숙제를 제대로 해오고 질문 깔고 준비 잘 해왔으면은 아마 아까 그 주어진 시간 안에 충분히 문제 풀 수 있었을 거야.
오늘 일단 니네가 숙제 해온 거 전반적으로 나는 만족인데 몇몇 친구들은 조금 불만이 좀 있어 사실은. 과제가 좀 잘 안 돼 있는 친구들이 몇몇 있는데 구체적으로 너도 왜 그랬어 그러지 않고 내가 그냥 이렇게 둘러 얘기할 테니까 다음에는 좀 더 열심히 숙제를 해야길 바래요. 알겠지? 자 봐봐. 남자 5명과 여자 4명을 하는데 남자끼리 좌우에 이웃하지 않고 여자끼리도 좌우에 이웃하지 않는 방법의 수. 그러니까 이런 거야. 가운데 남자가 앉아서 양 옆에 여자를 앉히거나 가운데 여자가 앉아서 양 옆에 남자를 앉히거나 뭐 이런 방법이 일단 있을 것 같아.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남자가 5명이다 보니까 이런 조합 중에 이런 조합이 한 번 더 있어야 돼. 여자 가운데 앉고 남자 앉는 이런 조합이. 그러니까 이걸 우리가 A타입이라 하면 예를 들어 B타입이라 하면 A타입이 2번, B타입이 한 번 일어나야 그래야지만 남자 5명에 여자 4명을 저 자리에 옆으로, 그러니까 위아래는 상관없는 거야. 이렇게 옆으로 이웃하지 않게 앉으려면 자 이런 식의 A타입 2줄, B타입 1줄을 선정을 해줘야 돼. 근데 그 B타입 1줄이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고 여기 있을 수도 있으니까 일단 경우에서 몇 가지 들어가냐? 3가지가 들어가요. 성무가 B타입을 위, 아래, 중간 중에 어디다가 B타입을 집어넣을까? 예를 들어서 B타입 밑에 그 여기다가 내가 이제 여자 앉힐 거야. 남자 앉힐 거야. 여자 앉힐 거고 그럼 여기는 이제 여자 앉히고 여자 앉히고 남자 앉히고 남자 앉히고 남자 앉히고 남자 앉힐 거야. 그치? 자 남자 5명이 저기 자리에 앉는 방법 몇 가지. 5팩토리얼 다 다르잖아. 줄도 다르지? 열도 다르지? 여기 되게 착한 여학생이 앉았어. 그 옆에 앉고 싶을 거라고. 그지? 자리가 분명히 다 다른 자리. 같은 이유가 전혀 없죠. 그 남자가 5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5팩토리얼. 그 여자가 또 자리를 선택하는 방법 4팩토리얼. 그래서 3 곱하기 4 곱하기 5팩토리얼이다. 자 이런 어떤 배열을 결정하는 방법이 3가지였고 그럼 이제 고정된 거니까 자 여자가 앉아야 될 자리는 이제 고정이 됐으니까 여자 1번부터 4번까지. 자 여자 1번 너 어디 앉을래? 4가지요. 3가지요? 2가지요? 1가지요? 그럼 앉은 상태에서 남자 보고 물어보죠. 남자 1번 어디 앉을래? 5가지, 4가지, 3가지, 2가지다. 그래서 이것도 뭐 자주 나는 문제라기보다는 경우의 수를 좀 나누는. 근데 선생님이 틀렸어. 나 답 1번이라 했다. 이걸 했다. 왜 이걸 했냐면 나는 사실은 이렇게 해도 이웃하면 안 되는 줄 알았어. 문제를 대충 읽었는데 나 어젯밤에 풀 때 이웃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것도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거야. 그러니까 어디에 옛날에 내가 풀었던 문제 중에 그런 문제가 있었어. 그래서 이 문제도 그런 거겠지라고 생각해서 내가 너무 성급하게 풀어버린 거지. 그지? 그러니까 그런 것들 조심해야 돼. 문제를 꼼꼼히 잘 읽어야 돼. 내가 옛날에 봤었던 문제랑 비슷하다 해서 그 문제가 아닐 수 있으니까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명확하게 볼 필요다. 나의 치부를 드러내면서까지 내가 얘기해주잖아. 나 틀렸어요. 나 4번이라 했어. 자, 75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되게 많이 나오는데 왜 꼭 풀려 안 나왔는지 모르겠어. 바로 설명할게. 이제 몇 개 남았냐? 한 2개 남았나? 야, 어느 학교 2학기 수시 모집에 남자 4명, 여자 4명을 토론대회 하려고 앉히려고 해. 근데 참 훈훈해요. 남자 학생과 여자 학생씩 한 명씩 이렇게 남녀 한 명씩 앉도록 이렇게 배려를 해줬어요. 배려를 해줬어. 그지? 남자 여자 같이 이렇게. 그럼 먼저 니네가 생각할 건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니네가 실제로 그 상황이라고 생각을 해 항상. 경우의 수는. 자 예를 들어 우리 보인고등학교에서 4명이 이제 토론 논술대회 딱 갔단 말이야. 근데 저기 영파여고에서 4명이 딱 왔단 말이야. 그럼 니네 생각에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이 들겠냐? 나는 과연 어떤 여학생과 짝이 될까? 아니 상식적으로 니네가 그 상황이라고 생각하면 그러면 예를 들어 1번 보인고 학생이 여학생을 선택할 기회를 준다? 그럼 경우의 수 4가지. 그 다음 3가지. 그 다음 2가지. 1가지. 짝을 짓는 경우가. 짝을 짓는 경우가. 남자 4명과 여자 4명을 짝을 짓는 경우가 일단 4가지가 되겠지. 그럼 얘를 이렇게 보는 거야. 이런 4개의 그룹을 4개의 의자가 있는 원순열에 배분하는. 그럼 그 다음에 자리를 배치하는 방법. 팀의 자리를 배치하는 방법 몇 가지다? 바로 3팩토리얼. 원소는 4개지만 원수열이니까 3팩토리얼. 근데 남자 여자가 자리를 바꿀 수가 있어. 여기도 남자 여자가 자리를, 여기도 남자 여자가 자리를, 여기도 남자 여자 자리를 바꿀 수가 있기 때문에 자리를 결정. 팀 안에서 남여가 자리를 바꾸는, 남여는 뭐야? 남여가 자리를 바꾸는 경우의 수인 2의 4승까지. 자, 이거 다 곱해주면 내가 원하는 전체 경우에서 나오게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실제 그 상황이 된다고 생각해. 막 뭐 보면 막 놀이기구 막 타. 그 상황에 내가 진짜 들어있다고 생각하는 거야. 그럼 내가 진짜로 이 상황이면 내가 무엇을 먼저 고민할까라는 걸 생각하는 과정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죠. 경우의 수 같은 경우. 이거 확정 뒤에 가면 되게 쉬워. 정규문법 맨날 표준하고 그냥 때려버리면 다 답 나와. 여기가 제일 어려운 거야. 내가 얘기했지.
여기가 확통 중에 제일 어려운 단원이야. 선생님 수능 보면 만점 맞을 자신 있습니까? 나는 웬만큼은 좀 자신 있는데 솔직히 제일 자신 없는 건 경우의 수야. 경우의 수 문제가 더럽게 나오면 나도 솔직히 좀 자신 없어. 이건 뭐 니네랑 상관없는지 물론 니네가 재수하면 이번에 이제 알지? 기백 빠졌잖아 다음 년도.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기백 어려운 문제를 못 내기 때문에 내년 수능에 그러니까 니네 말고 니 다음 내에 지금 예비 고일 되는 수능에 내가 볼 때는 경우의 수 졸라 어려운 문제 낼걸. 나온다 분명히. 근데 그게 더 어려울 텐데. 그게 학습 부담이 더 될 텐데. 자 76번 문제 하고 83번 두 문제 풀고 가야지. 자 76번 이거는 뭐 과제였었던 거야 그지? 야 여학생 3명과 남학생 6명이 지금 있는데 여학생 사이에 앉는 남학생의 수가 모두 다르다면 9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과연 얼마가 되냐를 지금 현재 물어보는 문제야. 아까도 뭐 누군가 질문했지만 여학생끼리 서로 이웃하기 싫은가 봐. 봐라. 먼저 여학생 3명을 원탁에 나열을 해보려고 해. 남자들을 여기다 집어넣을 거에다가 남자들의 그룹들을 다 집어넣을 건데 남자들의 그룹을 집어넣을 건데 여학생을 먼저 일단 원수열에 배열을 하려고 해. 이거 이제 고려하지 않고. 그래서 여학생을 원탁에 앉히는 방법이 원수열이니까 2팩. 그래서 예를 들어 여자 1번 그리고 여자 2번 그다음 여자 3번이 여기 이제 들어가게 된 거지. 근데 여기 들어가는 남자 인원이 다 다르대. 6명인데 3그룹으로 나눠야 되는데 그 인원수가 다 다르다는 얘기는 남자 6명을 1명, 2명, 3명으로 분할을 일단 해야 돼요. 분할. 근데 선생님 분할은 저 뒤에 거 아닙니까? 아까 얘기했지만 경우의 수는 경계가 없어 사실은. 그냥 경우의 수야. 니네가 알고 있는 노가다든 조합이든 분할이든 분배든 같은 것이 그게 아니라 그냥 경우의 수야. 그거를 뭘로 좀 더 쉽게 구하냐에 따라 마풀이 나누는 것뿐이지 경우의 수는요. 그냥 경우의 수야. 뭘 써도 상관없는 거야. 자, 그럼 6명을 이렇게 나누는 방법 기억나야 되는데 6명 중에 1명을 뽑고 나머지 5명 중에 2명 뽑고 나머지 3명 중에 3명 뽑는데 이 명수가 같은 게 있으면 나눠줄 필요가 있어. 근데 이건 나눌 필요가 없지. 명수가 다 다르니까. 그래서 이게 남자를 분할하는 방법이 수야. 남자 분할. 남자 분할. 남자 분할. 자 이제 분배해야지. 잘 들어? 이제 남자를 분배하는 방법의 수를 생각을 할 텐데 자 불쌍한 혼자짜리 남자지. 혼자 있는 남자. 걔한테 먼저 자리 선택권을 주자고. 자 남자 혼자 있는 놈 선택해. 그럼 나 남자 혼자임. 나 아싸 혼자. 어디 선택하지? 아 나는 얘네들이 좋아. 난 여기 앉을래. 경우의 수가 3가지야. 자 2명짜리 그룹 출발하세요. 2명짜리 그룹 출발합니다. 야 우리 어디 앉을까? 어디? 여기 앉을까? 여기? 난 이제 2개 남았는데 선택을 해. 그 경우의 수 2가지인데 문제는 남자가 또 그 안에서 위치를 바꿔. 위치를 또 바꾼다고. 그러면은 이제 분배까지는 하는데 여기다 그냥 곱하기 2까지 그냥 써줄게. 2명짜리 그룹. 자 이건 2명짜리 그룹이야. 2명짜리 그룹. 자 마지막 3명짜리 그룹은 선택권이 없어. 일로 들어가야 돼. 그런데 남자 3명이 또 위치를 바꾸는 경우의 수를 고려해야 되니까 거기다가 3팩토리얼. 요건 3명짜리. 자 3명짜리 남자 그룹의 자리를 결정하는 방법이 또 이렇게 된다. 근데 이게 유일한 방법 아니라고. 나 어제는 이렇게 안 풀었어. 기억이 안 나. 근데 아까 누구 설명해서 보니까 이렇게 한 게 더 나은 것 같아서 또 이렇게 설명해 주는 거야. 어제 어떻게 풀었지? 어떻게 풀었더라? 별로 안 궁금하지 얘도. 그지? 근데 내가 분명히 어제는 다르게 풀었단 말이야. 어젯밤엔 다르게 풀었는데. 뭐 어젯밤엔 다르게 풀었어. 그지? 어젯밤에 다르게 풀었는데. 그지? 이 풀이 뭘까? 당초에 써놓으니까 이해가 안 돼. 이거 뭐라 푼 거야? 이거 남자 6 곱하기 3 뭐 한 거야? 이거? 아 모르겠어. 모르겠어. 자, 어제 푼 풀이도 이게 보면 이해가 잘 안 돼요. 자 이제 마지막 문제 해결하고 가자 집에. 이제 보람찬 확통 수업이 됐나요? 니네가 숙제만 잘해오면 진짜 되게 좀 뿌듯하. 아 오늘 좀 확통 좀 배운 거 간 거 같은데 라는 느낌 분명히 들 텐데. 그러길 바래 모두 다. 제발 부탁이야. 힘들면 얘기해. 그리고 지금 이런 식의 어떤 수업이 좀 힘들다 그러면 얘기를 해. 얘기를. 지비반 중에 한 친구 한 명이 내가 얘기했나 혹시? 지비반 친구 중에 한 명이 이제 퇴원이 나왔어. 이제 선생님 올해 첫 퇴원인데 거의. 그래서 이제 너무 아쉬워서 붙잡으려고 아니라 이제 어머니한테 전화를 했지. 왜 어머님 이렇게 좀 결정을 내리셨는지 궁금하다. 뭐가 좀 부족했나요? 했더니 이제 엄마가 책 검사를 했어. 책 검사를 치명적인 문제가 생겼죠. 엄마가 책 검사를 딱 했어. 딱 미적분투 책 검사를 했나 봐. 딱 봤는데 아이고 하나도 안 풀려있네 그냥. 그래가지고 엄마가 화가 나가지고 왜? 승원이도 그래?
승원이 이렇게 쳐다보고 막 쳐다봤어 너 저 쳐다보고. 그래서 뭐 의견 주기야. 근데 이제 가장 중요한 이유는 애가 힘들어 한다는 거였어 사실은. 테스트 결과가 사실은 계속 좀 잘 안 나왔었어 사실은. 근데 내가 계약하면 걔는 잡녀니까 잠 쉬려고 오니까 수요일날 찍끝나고 걔가 또 수요일날 와요. 그럼 그때 이제 불러가지고 좀 케어를 좀 해주겠다고 생각했는데 근데 이제 이미 그 전에 지쳐버린 거지. 그러니까 힘들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 네가 선생님 저 이거 좀 힘든데 좀 하면 그럼 내가 이제 조치를 취해주는데 얘기를 해. 우는 아이 그 젖준다는 얘기도 있잖아, 그지? 응애 울어야지. 어이구 배고픈가 보다 하고 이게 젖주잖아, 그지? 자, 우리가 8가지 수, 1부터 8까지 숫자를 여기다 적으려고 하는데 1부터 8까지 수를. 근데 분명히 여기 두 개는 다른 6가지 면과 좀 불변되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처음에 어떻게 했냐면 여기에 칠할 8가지 색깔 중에 2개를 조합으로 선택을 했어. 근데 여기다 1번 칠하고 2번 칠하나 2번 칠하고 1번 칠, 다시 똑같이 1번 칠하고 2번 칠하나 1번 칠하고 2번 칠하나 상관이 없는 거거든. 그래서 1번하고 2번을 칠했다 천 거지. 자, 내가 1과 2를 골랐고 그래서 걔를 다 칠했다. 그럼 나머지 이제 6가지 숫자가 문제인 거야. 야, 6가지 숫자 중에 1과 이웃하는 면이 3개야, 그지? 1과 이웃하는 면이 3개. 그리고 2와 이웃하는 면이 3개거든? 그럼 누군가는 1과 이웃하려 할 것이고 누군가는 2와 이웃할 건데 구별을 먼저 해줘야 돼. 그럼 여기 이제 뭐가 들어가냐? 분할이 들어가는 거야, 분할. 어떤 분할이 들어가냐? 6개를 3개로 나누는 분할이 들어가야 돼. 자, 누군가는 1과 함께 할 것이고 누군가는 3과 함께 할 것이고 그럼 경우에서 어떻게 해? 6C3 곱하기 3C3 근데 명수가 똑같으니까 2팩으로 나눠주는 자 분할의 경우의 수가 들어가 줘야 돼. 분할. 자, 그 다음 마지막 이제 분배. 자, 야. 그래서 내가 1, 2를 제외한 4, 5, 6과 3, 7, 8이 이제 분류가 된 거야. 그럼 4, 5, 6이 1과 함께 할 것이냐? 3, 7, 8이 위로 할 것이냐? 그러니까 예를 든 건데 이거는. 그죠? 그럼 이제 이놈들을 1과 이웃할 놈과 2가 이웃할 놈으로 분배해주는 경우의 수 2가지를 계산해줘야 돼. 그 다음 마지막이 원순열이야, 원순열. 이게 얘 든 거야, 얘. 자, 원순열. 자, 선생님 1과 함께 4, 5, 6이 할 건데 자, 1을 줄여서 한 이 3가지는 경우의 수가 원수로 들어가기 때문에 2팩토리얼 들어간다. 그래서 여기에 4가 들어가고 여기 5가 들어가고 여기 들어가. 그럼 나머지를 이제 밑에다가 또 돌려야 돼. 근데 중요한 건 위에 이미 원순열로 계산해가지고 5라는 숫자가 쓰여있기 때문에 밑에 있는 3가지는 서로 같은 게 아니야. 서로 같은 게 아니야. 5와 이웃하냐 4가 이웃하냐. 그래서 누군가는 한 번 칠하면 겹원순열이라 했을 거야 우리 B2에서. 누군가 원순열을 계산하면 그 바깥쪽은 더 이상 원순열 계산하는 게 아니야. 누군가 이미 배분이 됐기 때문에 그 바깥쪽에 놓으면 분명히 다른 경우의 수다. 그래서 마지막에 뭐 곱해준다? 3팩토리얼 곱해준다. 자, 이게 바로 원순열의 입체적인 도형 활용이야. 그러니까 나중에 한번 설명할 때 제가 오늘 뭐 수업이 딱 끝나가지고 끝내긴 할 텐데 다음 시간에 선생님이 좀 더 재밌는 입체 도형의 원순열 몇 가지 좀 정리해 주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